그때 꿈이 하나 있었다면 이소룡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다. 내가 전학 간 곳은 말죽거리 근방에 있는 악명 높은 전문고였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이번에 선정한 영화 뭐예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권상우, 한가인 주연의 2004년작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주피터, 이번 말죽거리 잔혹사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청춘 로맨스물도 이번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춘 로맨스물의 1등이라 생각하는 말죽거리 잔혹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피터, 이 영화 예전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이 영화 예전에 봤을 때는 권상우, 한가인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 대표적인 청춘 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자된 여러 밈들, 김보선 배우님을 통해서 향수도 하고 싶은 거 해. 2000년대 초중반의 대표적인 청춘 영화라고 기억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죽거리 잔혹사에 대해서 너무 좋은 기억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충격적인 장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시대 폭력적인 남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고고장, 포장마차에 술을 마시고 염산을 뿌리고 떡볶이집 아줌마와 적나라한 신 등이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여기까지 표현이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너무 폭력적인 학교, 권위주의 시대로 기억되는 유신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들을 영어적인 표현 수단으로 쓴 것 같긴 한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폭력적인 장면을 쓰니까 이게 보는 저로서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다만 남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할 때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폭력이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유아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화 작품을 만드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권상우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되니까 카타르시스를 영화 마무리에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영화가 예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봤을 때가 훨씬 더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단순히 흥행된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좀 더 작품성이 높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빈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땠어요? 그 영화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감성이 다 달라지는데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단체 관람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휴대폰 배경화면을 한가인으로 바꾸고 교실 뒤편에 가서 다 권상우처럼 볶음 만든다고 운동했었거든요. 그때 나는 권상우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고 생각했던 싶다. 것 같아요.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생각했던 권상우는 것 아니지. 같아요. 이 사람이. 권상우가 이소룡 보는 것처럼 저희는 다 권상우를 이렇게 예. 우상으로 생각했나 예. 봐요. 그런데 요번에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그때는 왜 재밌었지? 플러스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먼저 이 영화를 보면은 작품성이 과연 있기나 한가? 라는 반대적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치기 어린 남자 고등학교 시절, 그 학생 시절에 봤기 때문에 재밌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크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약간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 영화의 모든 장르들, 뭐 가족, 그 다음에 액션, 로맨스 이런 게 다 짬뽕 되어 있어서 이 영화는 굉장히 모호하게 섞여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랑 완전히 정반대로 느꼈으니까 차차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정반대에 느꼈던 시점을 얘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영화를 얘기해보기로 하죠. 케빈의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제 키워드는 요즘 시대 잔혹사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말죽거리 잔혹사잖아요. 네. 아마도 학창시절에 만연했던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던 우리 학생들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 시대 웹툰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N포털사의 인기 웹툰을 보면은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 순위가 외모 지상주의, 싸움 독화, 퀘스트 지상주의 등등 학원물들이 진짜 많은데 이 웹툰의 내용들이 이 말죽거리 잔혹사와 주제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모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학교는 범죄의 온상 혹은 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입니다. 학교 폭력은 물론이고 웹툰에서는 다른 학교, 심지어 범죄 조직과도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 주인공은 항상 힘이 약해요. 그런데 특별한 판타지적인 사건을 계기로 싸움을 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주류 친구들에게 편입하게 됩니다. 덤으로 사랑도 얻게 되죠.
내용상 거의 동일해요. 특히 제일 공통점은 스토리 안에 낭만이 있다는 점이에요.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죠. 이 이유는 폭력이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세력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움에 승리하는 주인공을 보면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이 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우상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도 이소룡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소룡이 액션씬을 멋있게 하고 거기에 심취하는 현수의 어린 모습이 나옵니다. 이소룡을 우상으로 삼고 브로마이드를 모으고 쌍절곤을 연습하고 이소룡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학생은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상이 있어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좋은 회사에 가는 그런 생각이 영화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현수는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자신의 꿈은 이소룡처럼 강해지고 싶은 것 뿐인데 그거와 정반대적인 삶을 살려니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버스 안에서 은주를 만나게 되죠. 은주한테 빠지고 나서부터는 이소룡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현수의 우상은 이소룡에서 은주로 바뀌게 된 거죠. 은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은주는 현수의 친구인 우식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수는 좌절과 고통을 느껴요. 은수가 우식과 함께 가출을 하면서 현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강하게 바꾼 다음에 자신이 있던 세계의 모든 걸 깨부셔버려요. 전 여기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데미안의 소설의 가장 유명한 대사를 보면 새는 알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면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난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인 자기들의 체계의 제일 꼭대기인 선도부장을 불러서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깨부수고 그 다음에 학교 유치원을 깨물어서 기존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기존 세계를 깨트려야지 새로운 세계로 이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상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장면들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그래도 멜로 영화로 좀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첫사랑에 가는 영화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장면으로 멜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버스씬을 꼽고 싶습니다. 네, 버스는 아무래도 덜컹거리고 흔들거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씬에서 현수는 첫사랑이 된 은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란 감정이 누구에게나 덜컹거리고 흔들거리는 그런 마음을 좀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두 주인공을 버스에서 만나게 한 게 아닐까. 두세 번째나 안 들립니까? 다 안 들리지 않나? 아, 버스... 네. 그런가요? 그런 거는 공간적으로는 잘 표현한 것 같네요. 공간 플러스 네. 그 공간에 현수의 마음도 투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옥상 장면을 좀 꼽고 싶어요. 옥상이란 공간 자체가 특별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먼저 옥상에선 항상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특징적으로 건물의 가장 높은 장소인 만큼 쌓아온 것들이 화산처럼 정점에서 폭발하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학교 옥상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은 두 번 나오잖아요. 선도부 조은과의 싸움인데 첫 번째는 우식과의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현수와의 싸움이죠. 이때는 우정 그리고 남성적인 욕구가 폭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옥상씬은 독서실 건물 위의 옥상이에요. 옥상에서 현수 그리고 우식 그리고 은주는 그 미묘한 사랑씬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씬은 사실 옥상에서 싸웠던 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도 사랑이 폭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옥상을 좀 상징적인 공간으로 잡고 있는 두 가지 장면을 골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면은 농구 장면이 있어요. 현수와 우식이 본격적으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씬인데요. 처음에 우식은 현수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선도부장과 농구 대결을 하다가 본인의 팀이 밀리니까 현수를 부르죠. 현수가 생각보다 농구를 되게 잘하니까 거기서 약간 동료의식과 내가 좀 같이 데리고 다녀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고 현수도 농구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식과 동료애를 느끼고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은주 때문에 서로 싸우긴 하지만 나중에 선도부장한테 우식이 많이 맞았을 때 우식을 도와주고 마지막에 배웅하는 것도 그 시작은 농구 장면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현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식을 친구로 생각한 게 맞아요. 네. 근데 과연 우식은 현수를 친구로 생각했나 라고 하면 의문이 들어요. 우식은 그 농구에서
현수를 부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팀원이 부족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냥 무리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수를 데려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식은 뭐 현수를 친구로 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자기가 대장이고 중심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식은. 그쵸. 자기가 우두머리, 나머지는 부하. 위계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우식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명장면, 명대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케빈의 명장면, 명대사는 뭔가요? 네. 제가 선택한 명장면은 시간이 흘러 자퇴를 한 현수는 여느 때와 같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은주를 제외하게 됩니다. 처음 은주를 만났던 그때처럼 말이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던 둘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미련도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정류장이 도착해서 내리는 은주를 보고 현수는 따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주가 현수에게 미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현수의 표정이 이제 과거의 미련 이런 것들과는 선을 그어야겠다.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명대사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학교 주옥 가라 그래 입니다. 이 말을 듣는 대상 자체가 대한민국 학교잖아요. 그 뜻은 이 학교라는 산실 자체가 폭력에 폭력을 낳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라는 걸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물림되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이 대사를 명대사로 꼽았습니다. 제가 꼽은 명장면은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 옥상신 중에 하나인데요. 우식과 은주가 심하게 싸우고 결국 우식이 은주한테 결별을 구하죠. 그날 밤 은주가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울어요. 그 장면을 본 현수가 은주를 위로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라디오 들을래? 라고 하면서 이어폰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그 장면을 담배 피러 나오는 우식이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식은 현수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가까이 하려는 현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출을 할 때 그렇게 은주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현수를 보라는 식으로 데리고 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현수는 큰 좌절과 슬픔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라서 뽑았고요. 제가 생각한 명대사는 별별에 힘들어하는 은주가 현수를 데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현수한테 난 네가 참 좋다. 네가 어쩔 때는 내 친구들보다 더 편하다. 그 얘기를 해요. 현수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난 네가 안 편해 라고 그제서야 약간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에서 이 말을 듣는 현수의 심정이 좀 투영이 돼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함께 보면 좋은 영화는 뭐가 있어요? 저는 말죽거리 장옥사를 보니까 피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정우성, 고소영, 임창정, 유호성이라는 청춘 스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유사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비트와 말죽거리 장옥사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화로 저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를 꼽고 싶어요. 내가 살던 학창시절은 어땠나?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는 영화거든요. 물론 자전적인 감독의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조리했던 당시에 내가 처했던 상황, 감정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물론 말죽거리 잔혹사는 더 상업적으로 액션과 멜로를 부각해서 그렸지만 벌새와 비슷한 주제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줄 평가 별점으로 마무리할까요? 말죽거리 잔혹사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3개고요. 한 줄 평은 모두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허세 부리고 싶은 그때도 다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말죽거리 잔혹사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고요. 저희 한 줄 평은 좌절과 폭력으로 얼룩진 성장통을 지나 청춘은 성숙한다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다시 만나요.